경기도 송탄. 철새 13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대단하구나. 호사비오리, 러시아 철새고요. 현장에는 쓰다 남은 탄알이 가득했다. 뭐야, 독수리? 경기도 파주 곳곳에서 탈진한 독수리가 발견됐다. 무릎에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잖아. 살아있어. 먹지 못해서 막 탈진 상태, 그지? 놈은 거의 죽음 직전이었다. 근데 물에 빠져서. 천수만에서는 일주일 동안 13,0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날지 못하는 새. 녀석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현재 상태를 보니까 네. 유조 같아요. 큰 새는 아니에요. 자연적인 도태인지 현재 속단하기는 어려워요. 2001년 겨울, 이 땅에서는 철새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지난해 9월 23일, 민통선 너머 철원 지역에 이 땅의 겨울 철새로서 첫 손님이 찾아왔다. 쇠기러기 떼였다. 러시아 캄차카로부터 보름 이상의 먼 여행 끝에 다시 찾아온 것이다. 매년 이들이 이곳에 오는 것은 들판에 이들의 먹이 낙곡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올해 이곳을 찾은 놈은 25,000여 마리. 철원 들판은 기러기에게는 중요한 생명의 땅인 것이다. 천연 기념물인 제두루미 선발대도 예년보다 열흘이나 일찍 찾아왔다. 제두루미는 세계적으로 3,000마리밖에 안 되는 세계적인 희귀조다. 철원 들판은 겨울철새인 두루미에게 이 땅에서 남겨진 마지막 월동지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6일, 이 철새들의 땅에 농민들이 대형 트랙터를 앞세우고 나타났다. 주민들은 철원 평야 일대의 논을 갈아엎기 시작했다. 그리고 철새들의 먹이인 낙곡은 흙 속에 묻혀버렸다. 사건의 발단은 문화재청이 이곳 철원 일대 천연기념물 지역을 확대하려는 데서 시작됐다. 농민들은 심지어 농사에 필요한 간단한 시설물조차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앞으로 생길 각종 규제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갈아엎으면 철새들이 자연적으로 철새들이 철원을 오지 않고 떠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으면 떠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갈아엎어서 철새들을 쫓아버리는 심정으로다가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갈아엎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콤바인을 베어가지고 배열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먹이를 그냥 우리 농민이 다 주는 것을 철새들이 와서 겨우내 먹고 여기서 잘 지내다가 갈 텐데 이걸 보호구역 지정을 해놓고서 농사를 짓기 어렵게 만들면은 우리 농민들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아엎는 건데 정말 진짜 슬픈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정부와 농민들 간의 갈등 속에 이날 샘통 지역 12만 평 가운데 10만 평 정도의 논이 갈아엎어졌다. 갈아엎어진 논에서 먹이를 구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장거리 여행을 한 이 시기의 철새들은 왕성한 식욕을 보인다. 그런데 먹이터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11월 말 철원 지역의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다. 멸종 위기인 두루미 본대 역시 철원 땅으로 날아들었다. 전 세계에 보고된 두루미 숫자는 1,300여 마리. 그중 400여 마리가 철원 땅을 찾았다. 놈들은 서식지인 러시아 캄차카 주변 일대가 혹한으로 모두 얼어붙어 먹이를 찾아서 남아한 것이다. 두루미 다리에서 흰색 가락지가 발견됐다. F-53. 조회 결과 89년에서 92년 사이에 러시아 힌간스키 무라비오카에서 단 것으로 밝혀졌다. 두루미는 10년 이상을 이곳 철원 땅을 중요한 월동지로 여기고 찾아오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일부 일처제인 두루미는 부부 사이의 애정이 각별하다. 그들은 마주 울기를 통해서 애정을 확인한다. 수컷이 부리를 위로 향하고 한 번 울면 암컷이 따라온다. 마주 울기는 짝짓기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곳에서 짝을 지은 두루미는 3, 4월 다시 러시아로 날아가 한두 개의 알을 낳는다. 그리고 새끼와 함께 다음 해겨울 이곳을 다시 찾는 것이다. 지난 1월 순주가 연일 기록을 갱신했다. 최고 기록 영하 29.2도. 50년 만에 강추위가 철원 지역을 엄습한 것이다. 철원 지역이 철새 도르지가 된 것은 겨울에도 얼지 않고 따뜻한 물이 솟아나는 샘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샘통 지역은 개간으로 겨우 명목만 유지할 뿐이다. 강추위 속에서도 두루미들은 먹이를 찾아 나서야 한다. 새들의 경우 비상이 잦을 경우 최고 15배, 영하 20도의 기온에선 3배 정도 에너지의 소비가 높아진다. 두루미는 강추위 속에서 다리를 들어 체온을 유지하면서 먹이 구하기에 열중이다. 그러나 갈아엎어지고 눈까지 덮인 논에서 먹이를 찾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기러기들은 먹이를 찾아 예년보다 한 달 일찍 민통선 이남으로 내려왔다. 민통선 지역에 먹이가 일찍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소리에 예민한 기러기들은 에너지 소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날아오르고 또 내려앉아야 했다. 지난 1월 말 700여 마리만 남고 대부분의 기러기가 철원을 떠났다. 지난 1월 17일 충남 부여에선
천연기념물인 고니 사체가 목격됐다. 저기서 이렇게 와서 바로 죽었구나 여기. 여기서 날라와서 바로 죽은 거야. 곳곳에서 총에 맞은 자국이 발견됐다. 여기 맞고 여기도 맞았습니다. 총에. 여기도 맞겠는데 이 군인은 지금 약 한 1년생 됩니다. 이 군이가. 부근에는 총에 맞고 죽기 직전 발버둥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1년생 유저였던 고니는 처음으로 찾아온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한 것이다. 올해 순환 수렵지구인 전라도. 하루 3마리 이상 법정 보호종은 사냥 금지라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저거 청둥어리 해야 돼. 저거 못 닦여봐. 자루에서 사냥물을 쏟아내자 그 중에는 살아있는 놈도 있었다. 경기도 평택의 불법 사냥 현장. 대단하구나. 하나 쏟아놓은 거야? 안 쏜 거. 사체들 옆에 채 쓰지 못한 탄알들이 쏟아져 나왔다. 위장망. 저 깔고 앉아. 이날 죽음을 당한 철새들은 무려 130여 마리. 총에 맞은 거 91마리 외에 뭐라 그럴까 그 총 설 맞아가지고 막 나간 거 물에 빠져갖고 물살이 떠내려간 거 그게 한 30-40마리 또 있어요. 그건 저희가 그 지금 물이 깊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그건 건지지 못하고 물살이 떠내려갔다고. 다 파였잖아요. 총 맞아갖고 이거 총 맞은 부위. 기러기. 기러기요. 요거 홍기러기. 호사비오리. 러시아 철새고요. 호사비오리는 세계적으로 3-4천 마리밖에 남지 않은 적색 목록 보호종이다. 이런 세계적인 희귀조마저 무분별한 밀렵에 의해 희생당한 것이다. 나머지 청둥이. 요걸 깔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위장망을 이렇게 치고 있는 거죠. 오리피를 불면서 그러다 이제 오리가 들어오면 이제 발포하는 거죠. 이날 불법 사냥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오산 미군 기지와 K6, 용산 미8군에 소속된 미군들이었다. 이들은 비행기 이착륙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들은 포획 허가도 없이 비행기지 밖에서 사냥을 했다. 평택 지역에서 미군에 의한 사냥은 매년 겨울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 6일 경기도 김포. 청둥오리는 총을 맞은 흔적이나 외상은 전혀 없었다. 밀렵 감시단은 이 지역 일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밤에도 죽은 오리는 발견됐다. 오리 사체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죽었어. 죽었는데 죽은 지 얼마 됐어요?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한 3시간? 얼마 안 된 거. 한 3시간 정도 된 거. 이렇게 밀렵 감시단은 주변 눈밭에 뿌려져 있는 벽시들을 발견했다. 농약이 묻은 벽시였다. 밀렵 감시단은 농약이 묻은 벽시를 뿌린 사람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오거리가 하도 많길래 그래서 한번 심심풀이가 그냥 뿌려본 겁니다. 그 전에는 한번 여기 안 뿌려보셨어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창고. 이곳에서 다이메크론이라는 농약을 발견했다. 다이메크론은 극히 소량으로도 생체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맹독성 농약이다. 한켠엔 농약을 묻힌 벽시들이 대량 발견됐다. 그 양만도 무려 2kg이 넘는다. 다음 날 농약을 묻힌 벽시가 뿌려진 현장을 다시 수색했다. 까마귀와 까치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파먹고 있었다. 청동오리 수컷. 청둥오리였다. 이 청둥오리 역시 농약이 묻은 벽시를 먹고 죽은 놈이다. 파먹었네 아주. 금방 나오고. 이거 뭐 녹병아리 아닌가요? 충남 부여 금강하류에서는 철새 6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3일 뒤 취재팀이 찾았을 때 피해는 계속되고 있었다. 여기 있네.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아이고. 다행히 놈은 살아 있었다. 이거는 구조가 안 돼요? 그러나 놈은 멀리 날아가지 못했다. 지금 약 먹은 건가요? 약인데 이게 아마 얼마 안 가서 죽을 거예요. 이건 왜냐면 이런 결식이 돼가지고 해독제 주사에도 불구하고 청둥오리 암컷은 2시간 만에 죽고 말았다. 사인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오리의 사체를 부검했다. 오리의 모이 주머니에서 벽시가 발견됐다. 벽시 속에서 살충제로 쓰여지는 모노크로토퍼스가 발견됐다. 이 물질은 조금만 먹어도 쥐 10마리 중 5마리를 죽게 하는 맹독성 물질이다. 이 모노크로토퍼스는 급성 경구독성 반수치사량이 킬로그램당 약 20mg인 맹독성 물질로서 특히 가금류 등에는 치명적인 그런 고독성 농약입니다. 독극물의 문제는 2차 중독에 있다. 농약을 먹고 죽은 새를 먹고 2차 중독을 당한 독수리 2마리가 치료를 받고 있었다. 놈들 중 한 마리는 한쪽 날개를 잘라야 했다. 까치와 까마귀가 2차 중독을 일으킨 독수리를 공격했고 그로 인한 상처가 심각했기 때문이었다. 됐어. 독수리의 남은 날개 한쪽조차도 상처가 깊었다. 됐다. 이 먹이 사슬 과정을 통해서 즉 각 영양 단계에 따라 높은 농도로 축적되어집니다. 이와처럼 농도가 높은 농도로 축적되어지게 되면 급기야 독수리와 같은 최상위 그룹에 도달하게 되면 이들이 즉 사망하거나 혹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번식력이 점점 저하됨으로써 즉 개체수가 감소되어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2차 중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날개를 잃어버렸다. 겨울 철새들에게 우리나라는 월동지로서
중간 기착지로서 귀중한 땅이다. 우리나라를 찾은 겨울 철새는 186종 120여만 마리. 그중 청둥오리와 가창오리, 흰뺨 검둥오리가 전체 67%를 차지한다. 전 세계 가창오리 중 90%가 우리나라를 찾아온다. 천수만에서는 이 가창오리들의 화려한 군무를 볼 수 있다. 야행성인 가창오리의 군무는 먹이를 구하러 가기 전 저녁 무렵, 그리고 먹이를 다 먹은 아침 무렵 두 번에 걸쳐 일어난다. 지난 10월 22일 200여 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사람들은 독극물에 의한 중독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사체가 발견된 지역이 광범위했고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천수만 간월호 가운데 있는 모래섬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곳에서 오리들의 떼죽음이 목격됐다. 그리고 오리들의 죽음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갔다. 철새들의 폭발적 집단 폐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천수만 탐지하고 여기 새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들어와서 이 모래섬 상태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와보니까 200마리가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것만 해도 2,000마리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죽은 것, 희생을 당한 것이 가창오리였어요. 사람들은 물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취재팀이 찾아간 11월 초. 겨울이 시작됐지만 녹조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옆으로 죽은 가창오리가 발견됐다. 갯벌 지역이었던 천수만에 인공 담수호를 건설한 건 10년 전. 물이 갇히면서 수질 오염이 심각해졌다. 기본적으로 밑에는 썩어 있고 무산소청이 돼 있는 데다가 위에 들어오는 물조차 정화가 안 되고 들어오니까 더 썩을 수밖에 없죠. 녹조의 독성 분석 결과 간경화 등을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티스가 검출됐다. 그러나 이 독성 물질이 죽은 오리의 위 속에선 발견되지 않았고 물 속에서도 녹아있지 않았다. 세이프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시스틴 양은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검출되고 있는 그런 양과 평균적인 양으로 검출됐으며 물속에 들어있는 그 마이크로시스틴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27일) 상황은 최악으로 흘렀다. 이날 하루 동안 죽은 오리만 8천여 마리. 천수만 일대는 오리들의 사체로 가득했다. 사체들 사이에서 죽어가고 있는 오리를 발견했다.
청둥오리는 멀리 날지 못했다. 취재팀이 구조했을 때 오리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죽은 오리의 사체를 해부 장기 조직 검사에 들어갔다. 이쪽 부분이 12지장이거든요. 12지장이 상당히 충혈이 심합니다. 출혈이 돼 있고. 12지장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이 내용물들이 이거 붉은색이잖아요, 지금. 네. 이런 부분은 장의 출혈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부검 과정에서 12지장과 심장의 출혈이 확인됐다. 이런 흰색 반점이거든요, 이게. 네. 간에서는 흰색 반점, 즉 죽은 세포들이 눈에 띄었다. 이것은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어떤 균인지 모르고 균을 분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의심이 될 거 아닙니까? 오리 사체 간에서 세포 조직을 떼냈다. 그리고 곧바로 세포 조직의 균 배양에 들어갔다. 현미경 관찰 결과 간 조직에서 병원균이 발견됐다. 파스츄엘라 몰토시다균, 야생조류와 가축에서 발생하는 가금 콜레라의 병원균이었다. 보이시는 막대기 모양의 것들이 다 균이 되겠습니다. 특히 양쪽 끝이 진하게 연책되는 것은 파스츄렐라 몰토시다균과 일치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금 콜레라는 전염성이 강해 급성인 경우 감염된 지 6시간에서 12시간 만에 죽게 된다. 치사율도 무려 80%에 달한다. 현장에서의 임상 증상, 또 부검 소견, 또 거기서 실혈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실시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에는 파스츄렐라 몰토시다라는 균에 의해서 생기는 가금 콜레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금 콜레라는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물새류에서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폐사를 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천수만에서는 단 일주일 동안에 철새 13,0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그중 90%가 가창오리였다. 그렇다면 이 병원균의 발생지는 국내일까 국외일까? 가창오리의 번식지는 러시아 아쿠티아 북서부나 레나강 유역 그리고 캄차카. 이들이 번식지나 이동 과정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내 인근 축산 농가에서도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천수만의 오염 지역에서 감염이 된 것이라고 보기가 힘들고 급성형으로 나타나긴 했는데 그것이 일시에 집단 폐사를 했는 경우를 봤을 때 천수만 주변에서 있다면 평소에도 그런 상황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발견할 수 없었고 그 주위에서 또 우리 가금물을 떠왔을 때 물에서 분리했을 때도 균이 잘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상계지라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10월 말 가금 콜레라에 의한 집단 폐사는 멈췄다. 서울대 수의대의 도움을 받아 가창오리 60여 마리의 배설물을 수거했다. 가금 콜레라의 재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이런 것도 검사 결과 채취해온 배설물에서는 다행히 가금 콜레라균이 분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재발의 가능성은 완전 배제할 수 있는 것인가? 외국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철새들의 가금 콜레라에 의한 집단 폐사는 주로 월동지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5, 6년 동안 가금 콜레라로 죽은 조류만 무려 30여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44년에 조류 콜레라가 최초로 확인이 되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발병을 하고 지난 한 5년 내지 6년 동안에는 매년 2만 마리 내지 3만 마리 대형 거위가 조류 콜레라로 죽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 전염이 되고 또 다음에 또 다시 발병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학적으로 분명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전문가들은 가금 콜레라의 경우 한 번 발병하면 재발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한편으로 이번에 가창오리에게서 피해가 컸던 것은 전국의 서식지가 무너지면서 한 곳에 집중화되어 전염병이 급속히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경북 구미시 해평면. 너른 평야가 낙동강가에 펼쳐진 농촌 마을이다. 지난 10월 15일 그곳에 흑두루미 60여 마리가 날아들었다. (9월) 말경 번식지인 중국, 러시아, 몽골에서 출발해 한 달이라는 긴 여행 끝에 우리나라를 찾은 것이다. 흑두루미 대부분의 최종 목적지는 일본 이즈미시. 구미 해평면은 중간 기착지다. 흑두루미가 해평면을 찾은 것은 풍부한 먹이 때문이다. 먹이 사냥이 끝나면 놈들은 시야가 확 트인 강가에서 휴식을 취한다. 흑두루미는 그 순발력이 없거든요. 예.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리와 같이 야행성이 아니고 주행성이기 때문에 그 접근하는 천적을 빨리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길이 막힌 곳이라든지 갈대숲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고 확 트인 곳, 그다음에 물이 배경으로 있는 곳. 왜냐하면 물이 천연적인 요새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럴 때 물 있을 때 천적도 공격 못하고 또 사람도 접근 못하고 이런 것을 꼭 선호하게 됩니다. 흑두루미의 기착지와 월동지는 원래 구미가 아니었다.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서대구 습지. 불과 6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흑두루미의 월동지였다. 그러나 지난 95년 겨울을 마지막으로 흑두루미들은 이곳에서 겨울을 나지 않는다. 지금 그 자리에는 헝겊으로 만든 모형만이 이곳이 과거 흑두루미의 월동지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사람의 접근이 어려웠던 이곳은 사문진교가 건설되면서 차량의 왕래와 사람들의 접근도 용이해졌다. 흑두루미가 머물던 넓은 서대구 습지는 모래채취로 파헤쳐졌다.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는 9대 모래채 취선이 흑두루미의 안식처를 차지해버린 것이다. 자연 습지를 중심으로 펼쳐지던 물새들의 안식처. 겨울 서대구 습지는 개발로 조금씩 무너져갔다.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는 강을 오염시켰다. 인근 성소공단은 3배로 넓어졌고 비닐하우스나 아파트 단지가 차지하면서 서대구 습지는 흑두루미 월동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구미 해평면에 나타난 흑두루미. 올해 서대구 습지에는 과연 나타날 것일까? 10월 29일 흑두루미 떼가 서대구 습지에 나타났다.
흑두루미 떼는 서대구 습지 상공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흑두루미는 유달리 서식 환경에 민감해 높은 것을 날아다니며 쉴 곳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내려앉는 습성이 있다. 흑두루미 떼는 서대구 습지 상공을 맴돌았다. 선회 비행은 30분간 계속됐다. 아무 저기다 안 맞겠는데 계속 맴돌죠. 원래도 역시 한 5, 6천 마리가 진화를 갔습니다. 근데 그 최대 개출 10월 22일 경이 그 오후 2시 경에 천안 500마리 해서 그날마다 한 2천 마리 이상이 계속 여기 앉으려고 선회를 한 30분씩 하다가 결국은 앉지 못하고 갔거든요. 흑두루미 떼는 앉지 못하고 결국 떠나가고 말았다. 이런 선회 비행은 6년째 계속되고 있다. 한때 서대구 습지는 먹던 밥그릇에 새똥이 떨어진다 할 만큼 새들이 많은 땅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새들도 사라지고 흑두루미들의 월동지뿐만 아니라 경유지로서의 기능조차 상실해버린 땅이 돼버렸다. 서식지 변화뿐만 아니라 먹이 부족도 이 땅의 철새들을 괴롭히는 요인이다. 경기도 파주 대성동 마을. 독수리 한 마리가 응급 후송됐다. 살아있는데 아이고 무릎판에 살아있어. 살아있잖아. 살아있어. 먹지 못해서 막 탈진 상태, 그지? 국제 보호종이자 천연기념물인 독수리. 독수리는 굶주림에 의한 탈진 상태였다. 독수리를 후송해 먹이를 먹이도록 했다. 상관없어요. 너무 커. 놈은 기다리기라도 한 듯 먹이를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됐어. 11월 26일 독수리 20마리가 탈진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중 절반은 죽은 채 발견됐다.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탈진이냐, 독극물이냐, 다른 위에서 또 죽었느냐, 그거는 부검하기 전까지는 지금 알 수는 없고,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굉장히 개피네요. 얘네들이 7kg, 8kg 하던 건데 지금 개피나거든요. 그래서 먹지는 못했나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 이거 옆에 못 오게, 옆에 못 오게. 살아있는 독수리들 역시 인간에게 대해 경계심마저 잃은 듯 꼼짝하지 않았다. 어린이야, 감히 그지? 어디 보자. 이게 다 어린 놈들이야. 살아있는 독수리들은 조류보호협회에 맡기기로 했다. 탈진한 독수리들에게 먹이가 제공됐다. 그러나 먹을 것을 스스로 먹지 못할 만큼 독수리는 기력이 쇠해 있었다. 며칠 전 탈진 사고로 들어왔던 놈은 조금씩 회복이 돼가고 있었다. 이렇게만 받아 먹어주면은 한다. 그만히 있어라. 먹이와 쉼터를 찾아온 월동지에서 독수리들이 잦은 탈진 사고를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지난해 11월 말 독수리는 몽골 등지에서 무려 2,000km를 날아 이 땅을 찾아왔다. 전 세계 3천여 마리의 독수리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이곳 철원을 비롯한 DMZ 부근에서 산다. 새들의 제왕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독수리는 날개를 펴면 그 길이가 3m가 될 정도로 큰 덩치를 가졌다. 그러나 독수리는 포유류의 사체나 새들의 사체를 먹는 생태계의 청소부다.
한정된 공간에서의 생존은 먹이 경쟁으로 이어진다. 들줄을 놓고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이긴 놈이 먹이를 차지했다. 생존을 위한 에너지다. 철원 평야 옆에는 토교 저수지가 있다. 저수지로 경계심 많은 야생의 조류들이 찾아들고 있다. 독수리들은 한 켠에서 나고자가 생기기만을 기다렸다. 외형적인 용맹성과는 달리 독수리들은 사냥을 하지 않는다. 새들이 죽으면 먹잇감의 썩은 내를 추적, 동물의 사체나 죽어가는 나고자들을 처리한다. 독수리의 눈은 두 개의 망막 구조로 되어 있어 1km 밖의 움직임도 예민하게 포착할 수 있다. 독수리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땅에서는 부상당한 고라니가 까마귀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고라니가 쓰러졌다. 이번에는 까치들이 갇힌 고라니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독수리가 다가서자 까마귀가 독수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공격과 사냥 기술이 없는 독수리. 독수리는 까마귀에게 쫓겨났다. 오늘 사냥은 실패했다. 올 1월, 50년 만의 혹한 속에서 독수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독수리들의 먹이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추위로 호수가 얼어붙으면서 철새들이 호수를 떠나버린 것이다. 환경 파괴로 이 땅의 포유동물과 새들이 사라지면서 사체를 구하기 어렵게 된 독수리. 혹한 속에서 올해 독수리는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강원도 양구 방산면. 이곳에서 살아가는 400여 마리의 독수리들에게 3년 전부터 먹이가 제공되어 왔다. 독수리 보호회와 야생조류단체 그리고 축협이 자매결연을 맺고 충분하지 않지만 일주일에 2차례 500kg 정도의 먹이를 주고 있다. 처음에 저희들이 그 소가 한 마리 한 500개짜리가 죽어가지고 그 껍데기하고 내장하고 전부 다 갖다 주니까 이 독수리가 이 냄새를 맡고 아주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계기로 해서 우리들이 이제 먹이를 갖다 주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독수리가 40에서 50, 60 그렇게 하더니 1년 딱 넘으니까 한 200마리까지 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먹이가 뿌려지자 독수리들은 순식간에 모여들었다. 독수리의 하루 먹이 섭취량은 2kg, 닭고기 한 마리 정도의 양이 필요하다. 즉 이곳에 사는 400여 마리의 독수리들은 하루에만도 총 800kg이 필요하다. 일주일에 2차례씩 뿌려주는 500kg으로는 부족하기 그지없다. (2000년) 겨울 야생에서 먹이를 구하기 어렵게 된 독수리들은 인간이 주는 먹이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24일
철원에서 탈진 사고로 들어왔던 독수리를 방사하는 행사가 열렸다. 독수리는 완전히 기력을 회복했다. 독수리는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독수리가 어떻게 이 겨울을 날지 그리고 다시 이 땅을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창원 주남 저수지. 올겨울 이곳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가창오리 4만 마리가 5년 만에 다시 찾아온 것이다. 가창오리는 찾아왔지만 주민들은 철새들의 먹이터인 10만 평의 땅을 갈아엎었다. 주민들은 철새 피해로 인한 보상 문제와 철새 도래지에 있는 농업용수의 사용 제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삼진하고 여기서 저 안에 가자 저 안에. 주민들은 남은 땅도 더 갈아엎어 보리를 심을 예정이다. 그리고 그곳에 날아들 철새들을 쫓아내기 위해 포금탄도 설치했다. 철새의 땅 한반도. 오랜 세월 동안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그곳에서 철새의 자리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땅에 내려앉지 못하고 떠나는 철새들. 새들이 살 수 없는 땅. 그곳은 인간 역시 살 수 없는 땅이다.